안녕하세요. 치유본능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현대 여성들의 질병의 90% 이상은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뭘까요? 네, 바로 냉증입니다. 난 열이 많은 것 같은데 난 몸에 열이 많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열이 많다기보다 열이 뜨는 분들이 가능성이 큰데요. 과연 이 냉증, 몸이 차다는 것과 건강 그리고 마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치유 본능에 실린 부분을 제가 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해지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 만성적 분단 상황이 된 현대인의 몸. 사람은 냉혈도 열혈도 아닌 온혈 동물입니다. 따뜻해야지 살죠. 속이 따뜻해야 마음도 온화하고 편안해집니다. 사람은 냉기도 취하고 열기도 취해서 스스로 온기를 조절하고 유지하면서 사는데요. 조절력이 떨어져 속이 너무 뜨거워지면 열병, 너무 차면 냉병이 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냉기와 열기가 교류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 냉병이 더 심각합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열받을 일 이렇게 많은데 왜 냉기가 문제일까? 바로 이 몸을 쓰지 않는 문명 탓도 있는데요. 유사일에 이토록 몸과 머리가 따로 놀았던 인류가 있었나 싶을 만큼 이 머리로 쏠리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요즘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 심각해졌죠. 눈과 귀를 혹사시키고 밤에 자려고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하면서 이 감각기관들에 대한 혹사뿐이 아니라 몸은 거의 안 쓰는데 이 머리 쪽으로 기혈이 쏠리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자가 발전하는 능력이 심각하리만치 약해져 있습니다. 불과 40-50년 전까지만 해도 걷지 않고 몸을 놀리지 않으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바로 그랬죠. 국민의 대다수가 농사를 지었고 또 학교는 기본 몇 시간을 걸어 다녔습니다. 나무하러 다니고 끊임없이 몸을 써야만 생존이 가능한 생활이었는데요. 물론 그 이전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몸을 써서 무언가 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동차도 흔치 않고 냉장고도 없던 시절, 일과 놀이는 곧 몸을 쓰는 것, 몸 놀리는 것과 같은 말이었는데요. 몸을 너무 써서 탈이 나고 골병이 들 정도로 많이 썼기에 이때는 냉병보다 열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중에서 이제 인삼처럼 기운을 머리로 올리는 약재들이 효과가 있었던 시절이었죠. 열기는 가벼워서 위로 뜨죠. 목욕탕에 물을 받아보면 따뜻한 물은 위로 뜨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대류 현상이라고 해서 섞어줘야지만 이제 섞이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머리로 피가 솟구치고 머리로 피가 확 쏠리기 때문에 팔다리 쪽은 힘이 쭉 빠지는 열받는 상태가 됩니다. 기운이 머리로 지나치게 쏠려서 팔다리로는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차가워지는 건데요. 하루 종일 거의 앉아있는 일이 대부분이고 책, 모니터, 스마트폰에 이 작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집집마다 뜨거운 숭늉 대신에 냉장고에 있는 찬물 마시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얼음까지 나오는 정수기물을 마십니다. 식당에서 따뜻한 엽차 내주는 장면은 옛날 흑백 드라마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뿐 지금 식당들에서는 앉으면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차가운 물을 가져다 주시죠. 엘리베이터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리고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현대사회는 냉기 권하는 사회, 문명이 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앉아서 보고 듣는 것이 많아지고 생각이 계속 작용을 일으키는 순간 머리 쪽으로 기혈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슴 부분을 중심으로 위쪽은 열대, 아래쪽은 한대 지방으로 나뉘어서 열기가 고루 섞이지가 않고 교류할 수 없는 이 분단 상태 같은 그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차가운 곳은 계속 차가워지고요. 뜨거운 곳은 더 뜨거워지는 답답한 상태. 그리고 기의 분할이 고루 되지 않다 보니까 기분도 나빠지고 감정 조절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보면 뜨거운 물은 위로 찬물은 아래로 가라앉는데요. 고루 섞일 수 있도록 저어서 따뜻한 물을 만드는 것처럼 뜨겁고 찬 것이 교류할 수 있어야 균형이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는 만큼 다리와 몸도 써준다면 이 열기는 고루 퍼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펌프질해서 만들어낸 열을 아래로 내리려면 콩팥이 제 기능을 해줘야 하고요. 이걸 수승화강이라고 하죠. 우리 몸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 머리는 시원하고
또 몸은 따뜻해지는 균형이 잡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얼굴은 우리가 한겨울에 내놓고 다녀도, 추운 날 내놓고 다녀도 쉽게 얼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발은 그런데 동상에 쉽게 걸립니다. 머리는 그냥 둬도 잘 뜨거워지니 시원해야 하고, 몸통과 내장은 따뜻하게 해야지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어떤 주택구조, 단열재로 거의 밀폐하다시피 해놓고 사는 아파트는 실내 공기가 뜨겁다 보니 머리로 기운이 상기되는데요. 옛날 집들처럼 외풍이 적당히 있고 바닥은 뜨거운 구조야말로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몸은 따뜻하게 하는 그런 집입니다. 흔히 열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열이 많아서라기보다 열이 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열이 상기되거나 피부 표면으로만 떠 있으니까 열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겨울 지하수는 따뜻하고 여름은 오히려 시원합니다. 이 표리는 그렇게 서로 대비되어서 움직이는데요. 뱃속이 차면 열은 겉으로 뜨기 마련입니다. 특히 얼굴과 머리가 뜨거워질 수 있는데요. 건조하고 뜨거운 곳은 사막처럼 변해서 풀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머리가 뜨거워지면 머리털이 자랄 수 없어서 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이 머리로 쏠려서 피가 고루 가지 않으니 몸에 아프고 결리는 곳이 많아지겠죠. 뜨거우면 가벼워서 뜨고 차가우면 무겁게 가라앉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몸이 냉해지면 천근만근 무겁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때 운동을 해서 몸에 열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몸이 가볍다 라고 느껴지고 찜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몸이 확 따뜻해져서 땀을 빼거나 하면 몸이 가벼운 느낌을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몸이 냉하면 무겁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몸이 따뜻해지면 가볍고 활기가 생깁니다. 냉기와 열기가 교류하지 못해서 생기는 전형적인 분단 상황. 서늘해야 할 곳은 뜨겁고 따뜻해야 할 곳은 차가우니 순환의 고리가 막혀서 온갖 병들이 다 생깁니다. 차면 굳고 따뜻하면 풀린다. 차가우면 굳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는 얼음이 금방 녹아서 없어지지만 볕을 받지 못하는 응달은 봄이 와도 얼음이 녹지 않고 굳어있죠. 냉동실에 있던 것 꺼내보면 돌덩이처럼 딱딱한데 내다 놓으면 녹으면서 풀립니다. 어떨 때는 냉동실 잘못 열었다가 발등 찍으면 정말 이 벽돌처럼 무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말랑말랑했던 떡, 말랑말랑했던 음식들이 얼기 시작하면 굳어서 돌처럼 바뀝니다. 그런데 꺼내 놓으면 녹으면서 풀리죠.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다시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다가 차가워지면 다시 굳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하면 녹아서 풀리고 차가우면 얼고 굳습니다. 자궁이 차면 굳어서 근종이 생기고 물혹이 생기고 내막이 두꺼워지고 내막이 증식을 하고 또 이 근종을 수술로 제거해버리면 혹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차고 약한 자궁이 따뜻해지고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자궁이 차다 보니 아기도 잘 생기지 않고 어렵게 수정이 돼도 착상이 쉽게 되지 않는 거죠. 생명이 탄생하려면 물기, 온기, 거름기가 필요한데요. 생명이 싹트기에는 이 대지가 너무나 얼고 굳어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몸도 뜨거운 피가 제대로 가지 않는 곳은 차가워지고 냉기가 쌓입니다. 몸속 어딘가 지속적으로 냉기가 쌓이면 이 물질이 굳고 뭉치는 단계에 이르는데요. 어혈이 쌓이고 종양이 되기도 하고 결국 암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물질이 변형되기 전에 우리 몸은 신호를 보내죠. 그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통증입니다.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여러 가지 증상을 만들어내서 이 몸의 주인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몸이 가라앉고 무거워지고 순환이 잘 안 돼서 저리는 증상. 이게 냉증의 또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그러다가 안 되면 급기야 이 물질이 변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종양, 근종, 암 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지고요. 끊임없이 뛰고 있는 뜨거운 장부인 심장.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수술을 했거나 양약을 오래 복용한 경우도 냉기가 쌓이는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경락이 잘리고 그 부분에 기혈이 고루 잘 가지 않게 됩니다. 양약의 소염제, 항생제는 몸을 차게 만들어서 균을 죽이는 방식으로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우리 몸속에 냉기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경우도 몸을 냉하게 만듭니다. 물은 가라앉고 차갑게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수시로 물을 억지로 마시면 몸이 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식 또한 몸을 차게 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온몸의 기혈이 그쪽으로 다 쏠리는 거죠. 이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는 상대적으로 기운이 잘 가지 않습니다. 먹고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궁 관련 질병, 종양, 아토피
비염, 천식, 중풍, 수전증 대표적인 냉증들인데요. 일단은 따뜻하게만 해줘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몸이 냉해지면 열이 겉으로 뜨면서 피부도 안 좋아지는데요. 몸이 늘 무겁고 저리고 결린 증상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불면증도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또 유독 산만한 아이들의 경우는 열이 많은 게 아니라 열이 떠 있는 아이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주변에서는 산만한 줄 아는데 몸이 차서 열을 만들기 위해서,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다리를 떨고 하는 거죠. 많이 걷게 하고 몸을 실컷 쓰게 하고 몸으로 놀게 하면 떠있던 열이 고루 나눠지면서 많이 차분해집니다. 반신욕, 족욕, 뜸, 찜질 같은 것으로 효과를 보는 것도 바로 우리 몸속에 냉기를 빼내고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인데요. 곡식주머니 찜질팩 같은 것들 잠들기 전에 배에 올려놓고 자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숙변도 보게 되고 불면증 시달리던 사람이 잠도 훨씬 잘 자게 되고요. 소변 보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죠. 찬물 마시지 않고 배만 좀 따뜻하게 해줘도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부에서 몸을 감싸고 따뜻하게 데워줘도 결국은 몸을 쓰지 않으면 스스로 열 만드는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기 제거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내 몸을 움직여서 자체 발전기를 돌려서 열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냉기는 왜 쌓일까요? 몸을 춥게 했을 때처럼 어떤 외부 조건만으로 몸이 냉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도 냉해지고요. 어느 한 곳에 기가 울체돼서 피가 가지 않아도 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냉하다는 건 냉증, 냉병은 전체적으로 다 찬 것이 아니라 고루 따뜻하지 않을 때 바로 문제가 됩니다. 냉기가 쌓이는 원인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과식했을 때 위장에만 기운이 쏠려 과열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두 번째는 근심 걱정이나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양의 균형이 깨질 때도 냉기가 쌓이고요. 세 번째는 몸을 쓰지 않는 생활이 계속될 때, 그리고 네 번째는 배를 차게 했거나 물리적으로 따뜻하게 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도 몸이 냉해지고요. 다섯 번째는 차가운 음식을 계속 먹었을 때도 몸이 냉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술이나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조절력이 떨어져서 몸이 적절히 방어하지 못할 때, 이럴 때도 몸이 냉해지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교통사고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도 몸이 냉해집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때도 우리 몸은 냉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찬 거 먹고 몸을 차게 해서만 냉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계속됐을 때, 또 수술이나 약물 복용, 생활에서 전반적인 습관이나 섭생이 잘못됐을 때도 우리 몸은 냉기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후에 조리를 잘 못한 경우도 아주 치명적으로 이 냉기가 쌓여서 계속 이 냉증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냉증, 냉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치유본능 저자 김은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